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오늘 우리 증시 오랜만에 문을 열게 되는데요. 나흘간 휴장한 국내 증시가 과연 그간의 이슈들을 어떻게 소화할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전거래일 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긴 연휴를 앞두고 실적 발표 그리고 트럼프 발언에서의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와 유가를 낮추겠다, 나토 회원국 방위비를 올리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있었는데 방산부터 로봇, 우주항공, 조선 우크라이나 재건주까지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요. AI에서도 스타게이트 이슈와 함께 에너지에 대한 이런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전력, 원전, 태양광과 같은 대부분의 섹터들이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미증시 분위기 살펴볼 텐데요. 휴장 사이 들려왔던 뉴욕 증시 이슈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먼저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소식 있었고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다.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그리고 노동시장의 약세 신호가 확인돼야지 이후에 금리를 인하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연휴 기간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건 바로 딥시크였죠. 새롭게 등장한 이 용어에 글로벌 AI 관련 증시가 대부분 출렁였습니다.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 오픈 AI의 대표 모델인 챗 GPT와 맞먹는 AI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오픈 AI가 투자했던 비용의 약 5.6%에 불과한 비용으로 개발이 됐다라고 전해지면서 글로벌 기술업계 그리고 투자 시장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발표 이후 엔비디아 주가는 약 16% 이상 급락을 하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840조 원이 증발하기도 했었죠. 지난 나흘간의 급등락을 나타냈던 뉴욕 증시, 간밤에는 3대 지수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술주들 급등락이 있었지만요. 딥시크의 이런 충격을 딛고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나타났던 이 딥시크 이슈 그리고 금리 동결에 대해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 오늘은 이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어떻게 우리 시장을 판단하면 좋을지 전략 고민하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저희 레드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5분 증시 브리핑을 통해서 전일 마감한 증시 상황 살펴보고 있고요. 이후에는 개장 전 이슈들 살펴보면서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련 종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과 시황 상황 체크해보고요. AI가 포착한 테마들 움직임 살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매일매일 이렇게 준비 시간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주 마감하는 금요일 일정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대표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공략주와 시황 상황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개장 워밍업부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입장하셨다면 오늘의 개장 워밍업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세빈 캐스터 증시 브리핑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양세빈 캐스터입니다. 우리 시장이 6일간 쉬어가는 사이 글로벌 증시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미국의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고요. 중국의 딥시크 여파로 28일 새벽 엔비디아가 17% 급락하는 등 그 충격이 상당했는데요. 우리 시장이 또 쉬어가는 사이 옆나라 일본에서는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내면서 3일 연속 하락장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시장부터 먼저 복귀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사이에 역시나 그 트럼프의 수혜 종목 업종들이 강세장이었습니다.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는 0.85% 상승 마감, 코스닥도 0.65% 상승 마감이었는데 이 전날의 매도 물량을 담아내는 수준이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양 메이저 주체가 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개인은 매도한 반면 코스피에서도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이고 개인은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대형주들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이날도 전기와 또
원자력 발전 그리고 조선 이런 트럼프 수혜 종목들이 강세장이었고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제약 쪽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먼저 반도체 투톱부터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는 이날 장중 내내 하락장을 이어갔는데 정말 막판에 반등을 시도하면서 보합권에서 마쳤고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강하게 상승 출발해서 마감 들어서는 그 상승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0.68%만 상승한 모습. 2차 전지는 이 실적 발표 부진으로 이날 약세장이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보합권 또 삼성 SDI 2.5% 하락 마감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지난해 영업이익이 2023년 대비 73% 감소했고 매출은 24% 감소했습니다. 삼성 SDI도 비슷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약간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선 쪽은 이날도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대표 업종 이 LS 일렉트릭 이날도 증권가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5% 상승 마감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도 이날 9%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운송 장비 쪽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완성차 쪽은 기아가 1% 가까이 또 현대차는 2% 가까이 하락 마감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한 달 사이에 5%가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선의 대표주자 이 한화오션은 10%가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한화오션은 반면에 한 달 사이에 50%가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방산과 또 이 방산 쪽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7%대 그리고 현대 로템도 4%의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모든 나토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5% 수준으로 인상하라는 이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에 방산 기업들의 기대감이 올라간 모습이었고요. 두 기업도 지난 한 달간 27% 또 현대 로템도 19%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속에서 이 업종별 양극화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는 국내 시장인데요. 국내 시장 지난 거래 마감 상황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미증시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네, 이 간밤 새벽에는 미 국채금리의 하락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나란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장중에 하락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테슬라와 브로드컴의 상승으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3%, 나스닥 0.2%, S&P 500 0.5%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M7 종목 확인해 볼까요? 우리 시장 쉬어가는 사이에 이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순위를 앞다퉜는데요.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죠. 이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애플은 이날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날 이 4분기 영업이익 실적 발표 부진으로 4%대, 6%대 하락 마감했는데 이 클라우드 성장률 부문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역시나 딥시크의 여파로 장중 내내 하락장 이어가다가 마감 들어서 상승 정말 막판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1% 가까운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메타도 강력한 실적에 1% 이상 상승 마감했고요. 테슬라는 실적의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 완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의 6월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새로운 기대감으로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자체 AI 칩 탑재 비중 확대로 탈 엔비디아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날 4%대 급등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알파벳과 또 아마존의 전분기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율은 9원 오른 1,440원대 중반에서 흐르고 있고요. WTI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2월 관세 부과를 재차 확인하면서 0.6% 오른 73배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이 연준 쪽에서는 이 트럼프의 금리
금리 인하 압박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간밤 새벽에는 이 딥시크의 여파 충격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었지만 아직도 많은 상황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더욱 중요하겠죠. 방송 이후에도 하단 QR코드 통해서 더 많은 자세한 소식 들어보실 수 있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양세빈 캐스터였습니다. 다가오는 시그널들 포착해보면서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레딧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늘 레디 개장 시그널은 함께하는 에릭 대표님과 함께 오늘 시장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도 대표님의 다양한 전략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 또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은 아래 팍스통신망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스캔하시고요.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자,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국내 증시 들으셨겠지만 미증시 변동성에 의한 또 우려가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 금요일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방송 중에 또 그러한 부분들 나누면서 대응 전략까지 준비해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살펴볼 개장 전 이슈들부터 대표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증시는 설 연휴로 다행히 이 딥시크발 충격을 아직까지는 피해가긴 했습니다만 일단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이 딥시크에 대한 여파를 어떻게 받아갈지 경계감이 상당히 짙어진 모습으로 우리 시장 출발할 것 같은데 이 시장의 포인트 어떤 곳에서 잡아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AI 전반적인 밸류 체인에 있어서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미증시에서도 낙폭 가대 종목들에 있어서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당 부분 회복을 한 모습이죠. 그럼에 있어서 국내 관련주들 HBM 그리고 AI 그리고 뭐 전력 원전까지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흐름 그리고 수급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겠습니다. 해서 뭐 오전장보다는 금요일이만큼 오후장까지 또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결정적으로 흐름이 잡히는 것은 다음 주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종목들의 흐름 낙폭을 보인다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 지지를 해주는지 혹은 수급적인 흐름들이 국내 증시 안에서 다른 부분으로 흘러 들어가는지 염두에 둔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또 빅테크 실적 그리고 GDP 이런 빅테크 기업의 실적들이 나왔는데 또 그 밖에도 정말 이벤트들이 많았잖아요. 어떤 이벤트들을 좀 가장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먼저 미 증시가 이제는 이런 실적들을 기반으로 종목 장세를 보인다는 점이겠죠. 그러한 측면이 딥시크 이후에 이러한 변동성에 있어서 굉장히 정돈되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해서 국내 증시도
기업들의 실적에 분명히 좀 더 초점을 맞추셔야겠고, 뭐 GDP라든지 FOMC 관련해서 금리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해서 관세 같은 부분들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부각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뭐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상 그러한 부분들을 또 완화시켜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 좀 더 주목을 해 보시면서 추가적인 염두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AI 후발주자 애플은 또 딥시크의 수혜주로 다시 한번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그동안 또 타사의 AI 모델을 아이폰에 또 탑재를 하고 있었는데 관련 비용이 또 이전보다 줄어들 거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던데 애플 관련해서 이제 또 살펴봐야겠죠. 네, 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간 또 장후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직까지 큰 흐름은 나오지 않았다 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이후에 사실 실적 자체가 소위 말해서 좀 어정쩡하게 나왔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머무는 흐름 속에 있는데 뭐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애플 주가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들이 또 이슈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말씀드렸듯이 뭐 애플도 그렇고 MS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이런 실적에 따라서 굉장히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기술주들 주목을 하시면서 어떠한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지 그리고 긍정적인 요인을 미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있었죠.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한 이슈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계속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하고 나서 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파월 의장이 또 이런 발언을 했었고 또 예고한 대로 인플레이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해서 다시 한번 미증시가 이런 실적 이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또 이런 금리 동결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한 부분이고 이후가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관세 같은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인플레를 부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또 관세가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실현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런 연준의 스탠스도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가야겠고 사실 뭐 미국 내에서는 올해 1회에서 2회까지 다시 한번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모멘텀으로서 미증시가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그동안에 우리 연휴의 휴장이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건지 아니면 또 오늘 장에 이런 여진이 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지 하나하나 또 체크를 해보면서 실시간 대응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장 전 이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팍스통신망 지금 들어오시면요.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대표님의 전략과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개장 전 이슈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 어떤 테마에서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또 포착 이슈는 자율주행입니다. 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AI 관련해서 국내 증시의 조정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런 로보택시 관련해서 강세를 보인 테슬라의 흐름과 또 연동되어서 국내 관련주들도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핵심적인 이슈를 살펴보자면은 다시 한번 올해 6월 완전 자율주행 택시 출시에 대한 언급을 했죠. 그러한 측면에서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이런 자율주행 정책 완화 기대감이 있는 이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일정을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갖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뭐 시장적으로 봤을 때에도 일부 이런 딥시크 그리고 금리 여러 가지 관세에서도 자유롭다 할 수 있는 섹터인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테슬라의 주가 월가 평균 예상치를 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매출 관련해서요. 네, 오늘 또 자율주행 이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앞으로 정말 이번에는 진짜 올 6월에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가 출시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그래도 일단은 이슈가 나왔으니까 우리 시장에서 움직일 만한 관심주들 또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련주들 준비해 오셨죠? 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자면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대장주를 할 수 있는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칩셋 미디어까지 세 가지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서 먼저 현대오토에버부터 살펴보자면은 사실 현대오토에버는 뭐 테슬라의 주가 흐름과 커플링되어서 굉장히 움직임을 보여주는 양상을 띄었는데 최근 이런 매물대를 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장기 이평선 위쪽으로 쉽사리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구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저점을 찍었다라는 가정하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 만들어갈 수 있는 업황이고 주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 들어온 이 거래량 동반되었던 1월 10일 또 캔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위쪽으로 향할 또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 지금 올라갔을 때에는 조금 더 가볍고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쪽으로 또 매물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특히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대형주를 할 수 있는 현대오토에버와 같은 종목들은 단기적인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기준을 잡으시고 가령 장기 평선 아래쪽에서 모아가시는 종목으로서 가져가신다면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자리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관련된 종목들 뭐 가볍게 올라가고 굉장히 수급이 쏠리면서 급등을 하는 종목들도 많습니다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개인 성향에 맞는 종목으로서 한번 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고 장기 평선 위쪽에서 지지를 일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위쪽으로 올라왔던 작년 말이죠. 12월 27일 기준으로 매집봉 그리고 기준봉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현재 구간 눌림목으로서 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고 다만 아래쪽으로 왔을 때는 위쪽에 매물대가 여전히 부담이 되는 것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일부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한 이후에 눌림목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칩셋 미디어 살펴보자면은 또 역시 상승 흐름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이죠. 다만 위쪽에 또 장기 평선 위쪽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최근 들어왔던 이 거래량을 감안했을 때에는 오늘과 같이 이런 재료를 바탕으로 강하게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각기 종목들이 개별적인 매물대를 또 동반하면서 또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 성향에 맞는 종목들을 좀 선별하셔가지고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그리고 모아가는 흐름 여러 가지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한 이후에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심한 시장 흐름 속에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주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먼저 현대오토에버였는데요. 대장주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죠. 현재 자리에서 좀 모아가는 종목으로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종목 꼽아와 주셨고요. 이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살펴봤는데 눌림목의 전략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이 종목의 경우 눌림목의 전략 함께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에서 실시간 대응과 전략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칩셋 미디어도 살펴주셨는데 반도체 재료도 함께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죠. 재료와 수급을 바탕으로 지금 자리에서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종목별로 각각 차별화된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내가 금요일장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전략과 나의 성향을 바탕으로 어떻게 또 정확한 전략을 잡아가면 좋을지 실시간 대응까지 모두 함께 하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확인하고 들어오시면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대응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어떤 테마에서 살펴볼까요? 네, 우크라 종전 관련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사실 빠르게 이런 우크라 종전과 더불어서 재건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을 또 굉장히 부각되고 있었는데 사실 종전이 현재 또 부각이 되면서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푸틴이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가 이런 탄약이 떨어지면 1개월 안에 전장이 끝낼 수도 있다는 이런 또 발언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재건 관련주들의 재료가 실릴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도 이런 우크라에 대한 또 종전 압박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종목들이 테마 재료를 가지고 모멘텀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겠죠. 해서 지금 뭐 유리한 구간에서 주가가 머물러 있는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크고 또 일부 주도주들에서 이런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런 테마성 섹터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테마성 섹터도 어떤 전략을 잡아가는지에 따라 그리고 우리 시장이 오늘 개장 후에 움직이는데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포착을 해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부터 나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까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 세 가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련주들 어떤 것들 살펴볼까요? 네, 우크라 종전 관련해서는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대동기업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코어 세 가지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 에버다임부터 살펴보자면은 자, 이 종목 역시 장기 이평선이 241선을 굉장히 지지 구간으로 또 작용을 하는 모습이고 지금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꾸준히 10,000원 위쪽에 11,000원까지 뭐 윗꼬리를 달면서 상당히 또 제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크라 종전 재료가 정말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공략을 하더라도 위쪽으로 확인이 된 구간까지 또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적절한 전략을 가져간다면은 또 짧게 공략을 함으로써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장 흐름 속에서 수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지 않나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대동기업을 살펴보자면은 뭐 우크라 관련된 재료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한 종목이다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주가 흐름이 안정되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도달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자리이고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지금 구간 뭐 지난주 흐름까지 21선 구간을 이탈한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찾으려면은 61선까지 주가 흐름이 좀 포착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공략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또 장중에 짧게 공략하기에는 용이하지만 조금 더 끌고 가기에는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을 하신 이후에 접근을 하셔도 위쪽으로까지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HD 현대 인프라코어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이 종목 역시 장기 이평선 위쪽으로 올라왔고 아직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장기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염두에 두면서 추가적인 돌파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1월 22일 거래량 동반하면서 들어왔던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9,000원대 부근이 굉장히 또 저항대로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손절가와 또 목표가를 수립할 수 있는 종목이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봤을 때에는 조금은 불리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도 역시나 각 종목들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흐름이 굉장히 판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종목으로 꼭 선별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우크라 종전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 살펴봤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최단 한 달 내에 이 전쟁이 종료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들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 살펴주셨는데 세 가지 종목도 또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현재 상단이 제한된 모습입니다. 제로가 부각이 됐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구간이지만요. 고점의 저항대 구간까지는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유리한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봤던 대동기업,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뿐만 아니라 로봇과 관련해서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풍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박스권 상단에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자리일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장중에 짧게 공략하기에는 유리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나는 단타로 장중에 짧게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봤던 HD 현대인프라코어도 좀 오래 끌고 가기에는 현재 리스크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실시간 전략까지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오늘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다양한 전략과 재료들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올 텐데요. 그 전에 또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낙폭을 키우면서 출발했었는데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낙폭은 좀 줄인 상황입니다. 0.06%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2,53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25% 하락한 726선을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의 수급이 코스피 시장에서 조금 크게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개인과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큰 폭으로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삼성전자를 위주로 또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은 소폭 담고는 있습니다만 개인이 홀로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삼성전자 장 출발과 동시에 2.6% 현재 빠지면서 52,3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현대차와 기아 모두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KB금융은 그래도 상승 출발하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알테오젠을 비롯한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대부분 상승 출발을 하고는 있지만요.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오늘 혼조세 보이면서 엇갈리는 흐름 나타납니다. HLB는 오늘 1%대 하락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시장 흐름 살펴보니까 코스피가 다시 1%대 하락으로 낙폭을 또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어떻게 좀 출발 상황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국내 증시가 연휴 기간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강력한 이슈들이 그동안 또 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장 초반 그러한 부분들을 소화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겠고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장 초반에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장 어느 부분까지 또 이어지는지 혹은 장 중에 또 적절한 구간에서 다시 한번 회복을 보이는지 여부를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증시 오늘은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내에서도 이런 종목 장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테마성 재료들을 바탕으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여유 있게 보시면서 다음 주 초까지는 좀 확인을 하시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까지 오늘도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 장인데 오늘까지는 조금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중에 SK 하이닉스가 11%대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큰 낙폭을 보이면서 19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된 투톱이 모두 이렇게 큰 낙폭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가 하방 쪽으로 압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와이팜, 마음 AI는 10% 넘는 급등도 보이고 있고요.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나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또 어떤 부분 시청자분들이 조금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보여주면서 박스권 상단에 도달을 해 있는 위치였고 네.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아쉽게도 이런 또 강한 악재에 의해서 지금과 같이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서 지금과 같은 큰 흐름에서 지수 흐름을 체크하시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종목 장세를 염두에 둔 체크가 필요하겠고 일정 구간 소화를 한 이후에 반등을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대응 전략에 있어서 큰 틀은 유지하시되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은 분명히 확인을 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세세한 부분들은 하나하나 또 팍스통신망에서 체크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나 혼자서 실시간 대응이 너무 어렵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될지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팍스통신망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보면서 앞으로 또 다음 주 시작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또 장이 좋아졌을 때 이 종목들 정말 좋다라는 종목들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재건 관련 이슈들 계속해서 나올 텐데 또 푸틴의 발언들도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주 미리 좀 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슈부터 살펴보죠. 네,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핵심적인 내용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취임 후에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을 할 정도로 이런 종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던 트럼프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또 여전히 이런 현재 전선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추진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해서 푸틴의 이런 언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이 또 단기간 이런 종전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일정 구간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재건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흐름
흐름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준비해온 이 시그널 포착 종목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아스콘 생산 포장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 이미 두 곳으로부터 총 350억 원 규모의 수주를 확보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조 단위 수준의 오코스틸 아스콘 매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구간 차트 흐름을 살펴보시자면은 현재 구간 여전히 주가 메리트가 있는 자리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꾸준히 보여줬던 이런 저점에 대한 확신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유리한 구간을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지금과 같은 시장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저항대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 돌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굉장히 전략을 수립하기에 명확한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 전략을 잡기에 좋고 목표가를 잡고 추후 2차 목표가까지도 노려보기에 굉장히 용이한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과 같이 반도체 위주의 증시 전반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노려볼 수 있는 섹터 테마가 되겠고 지금 준비한 종목 굉장히 또 급등에 대한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과 같은 시장 흐름 속에서 저와 함께 꼭 공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시그널 포착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푸틴이 계속해서 전쟁을 끝내겠다, 끝날 것이다 라는 발언도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 이후 바로 종식을 하겠다라는 발언들을 여러 번 한 만큼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야 될 게 우크라 재건 관련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살펴주셨던 종목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도로 포장에 사용이 되는 아스콘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총 350억 원 규모의 수주를 확보한 이력을 또 갖고 있고요. 최소 조 단위 수준의 에코스틸 아스콘의 매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도 2차 목표가까지 노려보기 좋은 자리에 놓여 있고요. 지금처럼 증시의 하락이 나왔을 때 앞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공략을 해둔다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오늘 증시가 어려울수록 더 제대로 된 종목을 하나 제대로 챙겨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요. 방송 이후에 대표님께서 이 종목이 도대체 어떤 종목인지 어떤 전략을 잡고 가면 좋을지 목표가, 손절가 또 이렇게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받아 보시면서 실시간 대응 그리고 2차 목표가 도달할 때까지 모두 전략 함께 잡아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아래 QR코드 한번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이제 AI가 포착한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테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크게 파란불을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선과 전력설비 단에서의 하락폭이 가장 크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원전, 우주항공, 2차 전지, HBM 관련해서 지난주에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대부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또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또 상승하고 있는 흐름도 포착이 되는데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챗 GPT 개발사 오픈 AI에 최대 36조 원을 투자하는 방안으로 협상 중이다라는 이슈와 함께 또 오늘 또 상승하고 있는 부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는 약 10분여간 진행이 되면서 우리 시장 움직이는 흐름들 AI가 포착한 이슈로 살펴봤는데 어떤 부분들을 조금 주목하고 계시는지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어떤 부분 좀 주목해보고 계신가요? 네, 우려했다시피 이런 또 AI 전반적인 밸류 체인에 있어서 조정이 보여지고 있고 사실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이런 데이터 센터 증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추가적인 수혜에 대한 모멘텀이 주가에 작용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조정 매물 소화 이후에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
찾아가는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의 낙폭에 또 확신을 가지시기보다는 어느 지점에서 지지를 받는지 그리고 반발 매수가 나와서 반등을 이어가는 흐름이 언제 포착되는지 혹은 오늘 장중에 그런 모습들이 일부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으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딥시크가 이런 저비용 고효율의 또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러한 측면에서 관련 기업들의 또 힘을 실어주는 시장 흐름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고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이런 효율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미비하다는 점을 꼭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국내 관련주들 주가 흐름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또 꼭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반등의 흐름들이 어느 시점부터 포착이 되는지 오늘 시장에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딥시크가 저비용을 사용해서 또 고효율을 내는 이런 종목들로 또 꼽히고 있다 보니까 이런 관련 기업들의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은 또 전략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가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을 또 선별해야 되는지 선별한 종목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또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실 분들은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만나보시고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저희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서 살펴드렸었는데 이 종목에 대한 힌트들 그리고 전략들도 팍스통신망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요.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실시간 포착 가능하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전반적인 시장이 또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도 약간 힘이 빠지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중에도 또 속보로 또 삼성전자 또 발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매출과 영업이익이 또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또 발표가 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이 반도체 매출 또 영업이익 이런 부분이 또 오늘 우리 시장에 악재가 될까요? 그렇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악재가 됩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봤을 때에는 이렇게 악재가 몰릴 때 혹은 뭐 짧은 거래일에 빠르게 소화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보시다시피 장중 이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전히 또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시장 흐름에 따라서 낙폭을 키운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해서 너무 낙심하시기보다는 일부 종목들을 선별해 나가는 과정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고 지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 흐름 속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칩셋 미디어가 있겠죠. 장전에 이런 이슈 체크로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적절한 구간에서 또 기회로서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전략을 또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기회에 대한 포착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기회를 포착하는지, 어떤 타이밍에 이 기회들을 포착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아무래도 또 오늘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크게 오르는 종목 무리하게 쫓아가지도 마시고요. 크게 빠지는 종목 덜컥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짧은 거래일인 만큼 오늘 악재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한다면 다음 주 장에서 이 소화된 이슈들 또 넘어가면서 다음 주 장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조급하게 대응하려고 하시지 말고 제대로 된 전략을 잡아보시고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악재들이 그래도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오늘의 악재도 어떻게 우리 시장이 소화해 나갈지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그래도 3%대 낙폭 지금 현재 이어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도 현재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엔비디아의 호재를 많이 받아갔던 만큼 이 고성능 고비용 제품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엔비디아와 함께 SK 하이닉스도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악재들을 빠르게 또 소화해 나간다면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왔을 때 다양하게 또 상승장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방송 약 3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서 전략 함께 하시고요. 대표님께서도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고 또 이번 달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이닉스 차트를 보자면은 낙폭을 예상했습니다만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강한 흐름이다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런 장 초반 또 반등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둔 또 대응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굉장히 아래쪽으로 많이 또 큰 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투심에 있어서 또 추가적인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장중에 무언가 결정을 하시기보다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섹터가 무엇인지 체크를 해 나가는 또 거래일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더 윗꼬리를 다는 흐름이 전반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꼭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라겠고 그러한 부분들 어려우신 분들은 박스통신망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시는 방법 아래 팍스통신망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요. 팍스통신망에서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QR 스캔하고 들어와 주시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이 반등에 대한 부분 또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둔 대응들이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현재 큰 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추가적인 매물 나올 수 있다는 점 인지를 하시고 오늘 무리한 대응하지 마시고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